네,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고 1년에 4번 있는 날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특급 전략. 오늘 만기일 맞아서 어떤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최창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먼저 11월 옵션 만기일부터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왔던 시장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1월 만기 벌써 까먹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11월 만기 때 프로그램 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단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프로그램 매도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국가지자체는 만기날 청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진 현금 포지션을 바탕으로 다시 프로그램 매수에 재차 나섰고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들은 당시에 좀 털어놔서 몸짓이 가벼워진 국가지자체가 다시금 프로그램 매수를 집행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옵션 만기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거래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매물 청산 가능성, 매수 차익 잔고가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롤오버를 하느냐 아니면은 청산을 하느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을 들고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8월 중순부터 8월 말에 걸쳐서 무려 3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차익 매수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언제쯤 청산이 될까라는 시장의 관심과 함께 9월, 10월, 11월 만기 그때 당시 청산이 있었냐 없었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앞서 11월 만기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 주체는 뚜렷한 차익 매도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도 8월 달에 매수한 이후에 9월, 10월, 11월 3개의 만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산다운 청산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이지만 재유입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본다면 12월 만기라고 해서 반드시 청산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스프레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외국인들의 차익 매수는 롤오버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12월 만기 때 롤오버를 선택한 만큼 연말 배당까지는 받고 청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선물 옵션 오늘 동시 만기 때는 넘기고 롤오버를 해서 배당까지도 받고 그렇다면 청산 시기 그러면 연초에 청산을 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프로그램 매매는 계절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연말 배당이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배당에 대한 권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빨리 청산해서 현금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른 청산을 감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앞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수가 8월 중순 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사이클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고 동시만기보다는 옵션 만기를 청산 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마 1월달 정도가 1차적인 외국인 차익 매수의 청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11월 만기 때 국가지자체가 대규모 매도 이후에 다시 차익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가지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거래세 0.3%를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그러한 일몰 규정이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차익 매수가 어느 정도 청산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마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1시간 반 사이에 무슨 변수가 특별하게 생기지는 않겠죠? 지켜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물론 1시간 반 사이에 변수가 많이 생기겠죠. 만기일이니까요. 뭘 지켜보셔야 되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차익 매수가 롤오버 되려면은 선물 3월물 가격이 고평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12월 3월 스프레드가 이론가는 마이너스 0.7, 0.8 정도 되는데 이론가보다 훨씬 높은 마이너스 0.15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 3월물이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차익 매수 입장에서는 매도 롤오버 하기에 좋은 시장 환경이니까 이 환경들이 마감까지 유지되는지
또는 뭐 악화되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변수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왜 뜬금없이 동시만기인데 삼성전자 얘기를 꺼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강세 때문에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 한 계약은 선물 한 계약 중 4분의 1은 이미 삼성전자로 채워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거의 무리한 표현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가격 변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현재 260포인트를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63포인트 가고 있는데요. 265포인트, 7포인트인가요? 넘으면은 2000포인트 아닙니까? 2000포인트 혹시 넘길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오늘 하루에 2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이 아닌 이상 예언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파생시장 쪽에서 긍정적인 변화들, 뭐 예를 들어 선물 3월물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도 외국인들이 9천 계약 이상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등을 감안한다면 상승 쪽에 무게를 맞추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또 연말까지는 연말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담보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60포인트 안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시간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2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규 연구원이 2000포인트를 한번 좀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시장을 뭐 조작할 수는 없겠고요. 바람이죠. 자, 선물옵션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의 최창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